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중앙 권력을 차지했고 예. 또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선전해서 그래서 이겼습니다. 지방 권력도 이겼거든요. 예. 그런데 현장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많은 그 현장으로 가보면 여전히 좌파 세력들이 오랫동안 그 심어놓은 예. 그런 분들이 여전히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진치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진단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60% 정도의 완고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층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 조사로 안 나와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한 8개월 정도 무당층이 30% 정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라라고 내부에서 비판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 자, 우선 지금 여당 사안과 관련해서요. 오늘 광주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던 여당 소속 정치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내용부터 들어봅니다. 글쎄요, 연포탕을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낙지가 좀 질겨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는 뭐 이렇게 연포탕이라는 구호와 상관없이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우리 당의 조직원으로서 또 맡겨진 역할 할 생각입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또 저희 호남에 예산을 챙기려고 또 광주까지 오셨는데 제가 크게 이렇게 따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결국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 그 성적표는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좀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지지율이에요. 가장 최근. 여기 보시면 지금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 조사인데요. 지금 최근 조사 결과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파란색, 빨간색인데 민주당이 높게 나와요. 앞서 지금 주제를 몇 가지 다른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한 내용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게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고 지적을 받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 오차 범위 내기는 합니다만.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차이가 더 나네요, 지금 이 조사는. 물론 지지율에 따라 조사 따라 다르지만 여기는 또 격차가 좀 꽤 납니다. 그러나 앞선 거와 흐름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극심한 내용과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이러냐는 거죠. 반사 효과가 없는 거냐는 거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지지율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신 분이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나왔네요. 걱정이다 일단 지도부에 대해서. 그리고 부패 방탄 민주당이 우리 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 기가 막히고 먹먹해진다. 대구에서 지금 막 한탄을 하는 목소리 이렇게 냈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김재섭 위원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이러는 겁니까? 반사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뚜렷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 모릅니까 왜 그런지를 지금? 뭐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천하람 위원장이 연포탕 너무 질겨진다, 오래 끓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연포탕이랑 원래 나왔던 것이 뭐 연대 포용 뭐 이런 예.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소리가 다양하게 주고받고 많은 인사들이 각자의 색깔이 잘 어울릴 수 있게 넓은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연포탕의 취지였는데, 예. 아마 그런 부분들, 연포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다양한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뭐 자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연포탕이라는 프레임이 국민들께 확 안 와닿았던 게 아닌가,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싶고요. 예.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못마땅하신 국민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중도층으로 이탈한 분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여당은 그렇다고 야당의 반사이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될 거고 국정 운영으로 승부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제 나오는 주된 메시지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규탄,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정책이라든지 예.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저런 어떤 정쟁이나 뭐 말싸움이 아니라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까닭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리고 좀 지지율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저런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그만큼 정치 진영이 또 극한으로 좀 갈등들이 공고히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 진영이 양분화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신의 진영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도 그래도 그 지지를 거두지 않는 모습,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다는 이른바 위기들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이거든요. 뭐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 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수사를 놓고 과연 검찰총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이 되고 이 정권이 들어서서 뭐 검찰 정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검찰의 수사가 왜 야당 쪽에만 너무 집중되느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권에 대해서도 뭐 검찰 수사가 있는 건들이 몇 예. 건 있지만 야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에 비해서는 그 강도는 체감하시기에도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결집하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재석 위원장님도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또 정부 여당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결국 전 정권에 대한 탓 말고 본인들이 그래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지 책임지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예. 모습들을 사실 국민들께서는 1년 넘게 보아오셨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왜 저렇게 민주당이 어려운 처지라는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듣고 있는데, 상대 경쟁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왜 여론의 지지나 이런 게 이렇게 신통치가 않은 겁니까? 일단 뭐 야당은 사실 여당의 이 실책에 의해서 반사 효과를 누리는 정당이에요. 그렇지만 여당은 야당의 반사 효과는 사실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안 온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권을 만들어줬으니 예. 내 삶에 좀 도움을 주거나, 정 안 되면 나라가 뭐 올바르게 예. 미래지향적으로 또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죠. 근데 이것을 사실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중앙 권력을 차지했고 또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선전해서 그래서 이겼습니다. 지방 권력도 이겼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많은 그 현장으로 가보면 여전히 좌파 세력들이 오랫동안 그 심어놓은 그런 분들이 여전히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진치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방향을 정해도 국민들이 느끼기는 뭐 전혀 그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도리어 역선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진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찾아내어서 계속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앞에서 또 뭐 연포탕 이야기를 한 천하람 위원장도 있지만 저는 뭐 연포탕은 못 먹어보고 징계탕만 먹어서 내용이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쨌든 또 본인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당내에서도 대표를 좀 도와주는 그런 언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당내에는 지지율을 폭락시킬 만한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당분간은 좀 가만히 계셔주는 것이 더 지지율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약간의 어떤 대립, 갈등 이 얘기를 살짝 하셨는데요. 그 얘기로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홍 시장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 왜요? 지난번 선거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서울로 와라. 근데 본인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대구로 그래서 자기 텃밭으로 갔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지만 아무튼 홍 시장님은 그럴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아마 불만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측근 얘기를 했는데 측근들조차 수도권 버리고 지방 간다고 하고 서울도 강북 아닌 강남 출마하겠다고 날뛴다. 그러니까 다 편한 데만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딱 끊으니까 방금 들으셨죠? 하태경 의원이 홍 시장께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으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선거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 오라 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텃밭 대구 나갔잖아요.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다음 보겠습니다. 홍 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이 뭡니까 이거는? 주사파로 출발해 팔색조 정치, 수양버들처럼 옮겨다니면서 나불대는 사람은 퇴출. 그리고요. 요즘은 본인이 시간이 많아 거지 같은 논쟁도 받아준다. 그래서 내가 싸운다. 김종욱 전 행정관님,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남의 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소속 정당하고는 상관이 없으신다면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지금? 저 두 분은 처음이 아니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원래 그렇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대선에 대한 꿈을 버리시지 못하는 것 같고 하태경 의원은 영남 맹주 또는 뭐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대통령에게 좀 밑보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나름대로 좀 복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단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대통령에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60% 정도의 완고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층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 조사로 안 나와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한 8개월 정도 무당층이 30% 정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라라고 내부에서 비판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국민이 그렇게 싫어한다면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의 투쟁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논쟁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면 저렇게 계속 하십시오.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럼. 김전식 의원님, 두 분 원래 이렇게 안 좋습니까? 우리 홍 시장님은 좋은 관계가 있는 분이 많이 없죠. 홍 시장과 좋은 관계에 있는 분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 하태경 의원 말씀하셨듯이 지난 선거 때 사실 당 지도부나 전직 당대표를 지냈던 분들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강해서 그때 그나마 응해서 따라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고향으로 갔다가 뭐 양산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대구에 본인이 쓴 글에 보면 우리 당 의원과는 뭐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당 의원이 없는 곳을 찾아갔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인선 현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 소속 후보가 있는 자리에 본인이 아마 최약체라고 생각하고 그리 가신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런 식의 논쟁, 저런 식의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논쟁이 사실 당 지지율을 저는 깎아먹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정당이 뭐 거창하게 많이 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 좀 싸움이 벌어지면 항상 그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당내 싸움 자체를. 저 자체를 싫어한다. 뭘 얼마나 해먹길래 저렇게까지 싸우나. 지지자는 지지자대로 실망을 하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지지를 더 강구하게 안 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분위기 보니까 멈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상대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더 갈 수 있다는 걸로 읽히기도 합니다.